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교사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실전 사용법 4번째 강의를 찾아주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사 김승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글 시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하여 교육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죠. 오늘은 구글 시트의 기초적인 기능을 넘어서 몇 가지 함수를 사용하여 업무와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구글 시트의 다양한 부가 기능도 많고 상상은 해봤지만 아직은 실현시키지 못했던 활용법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구글 시트의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자주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QR코드를 일괄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둘째,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한영 번역기 및 자동 단어장을 제작할 수 있다. 셋째,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학급 자리를 무작위로 배치할 수 있다입니다. 보기에는 어려운 작업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혀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경우 할 수 있는 일들을 잠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이후부터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의 링크를 대량으로 정리하여 일괄적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손쉽게 영어 단어장을 제작할 수 있거나 한글로 작성된 여러 문장들을 영어나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한 번에 번역할 수 있으며 또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학생들의 자리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일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나름 활용도가 높은 작업들이니 이번 시간을 통해 꼭 익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세한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영상을 잠시 정지하신 후 구글 시트에서 빈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먼저 QR코드를 한 번에 여러 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열부터 E열까지 첫 번째 행에다가 각각 순, 구분, URL, QR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QR 이미지라고 적어주신 뒤 적당히 보기 편안한 글자 크기와 테두리 등을 설정해 주세요. 이후 QR코드로 만들고 싶은 영상이나 이미지의 URL을 C열에 붙여 넣어주시고 구분열에는 해당 링크에 대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QR코드를 여러 개 일괄 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URL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2에 다음과 같이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길이가 길어서 잠시 영상을 멈춘 뒤 따라서 적어 보시거나 만약 타이핑하기가 귀찮으시다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시면 텍스트를 복사하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if 함수를 사용하여 만약 C2가 공백이라면 D2도 공백으로 나타내고 C2가 공백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긴 링크를 추출해서 제시해라 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D2에 입력된 링크를 접속해보면 QR코드 이미지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QR 이미지를 저장하시거나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트에서 E2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여 QR 이미지를 직접 추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E2에 입력해주세요. 이를 해석해보면 D2에 있는 링크의 이미지를 추출해라. 단 크기는 E2 셀의 높이와 넓이에 맞춰서 추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E2의 열 너비나 행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추출된 QR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링크로 직접 들어가 QR 이미지를 직접 다운받으셔도 괜찮겠지만 이미지 함수를 통해 이렇게 직접 이미지로 나타내면 해당 시트에서 곧바로 캡처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QR을 동시에 인쇄해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번역 함수를 활용하여 자동 영한 번역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트에서 A1에는 출발어, B1에는 도착어라고 적어주시고 A3에는 원문장, B3에는 번역 문장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와 셀 크기 등을 적당히 조절하고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B4에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적어줄게요. 여기서 사용된 구글 트랜슬레이트, 즉 구글 번역 함수는 말 그대로 구글 번역기를 함수로 구현한 기능입니다. 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번역하고 싶은 원 문장의 위치인 A4를 입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원 문장의 언어 코드, 세 번째는 번역 문장의 언어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즉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자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코드는 A2와 B2의 내용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러 표시는 함수를 자동 채우게 할 때 열이나 행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즉 달러 표시 A, 달러 표시 숫자 2의 의미는 자동 채우기 시에도 참고하는 셀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A열 2행에 있는 셀을 절대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달러 표시를 하지 않고 함수를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실시한다면 이와 같이 참조해야 할 출발어와 도착어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어 함수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행에 달러 표시를 잘 한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로 아래의 칸에도 함수를 잘 입력해 주시면 준비는 완료됩니다. 먼저 출발어와 도착어에 다음 표에 적혀진 코드를 참고하여 언어 코드를 기입해 주신 후 원문장의 문장을 적어주세요. 저는 그냥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단순한 영어 단어 몇 개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의 영어 단어장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장 전체를 입력해서 번역시키는 것도 가능하니 선생님들께서는 원하시는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무작위 자리 배치기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긴 자리 배치용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생긴 번호 뽑기 대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 것은 이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두신 이 프로그램들은 뭔가 우리 학급에 적용하려면 잘 맞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가끔 생기게 되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선생님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아쉽지만 사용을 포기하고 제비뽑기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를 구글 시트에서 구현하실 수 있다면 자리를 고정해두고 싶은 학생을 선생님께서 미리 정해둘 수도 있는 기능도,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학번까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 등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자리 배치기를 만들기 전에 자리 배치기의 원리에 사용되는 난수 함수의 원리를 알려드리고자 우선적으로 더 간단한 발표자 랜덤 뽑기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1셀을 선택하신 후 상단의 삽입에서 체크박스를 입력해 주세요. 이후 C1에 발표자라고 적고 D1에는 테두리를 씌운 후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이 함수의 의미는 최소값 1과 최대값 30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추출하라는 함수입니다. 즉 숫자 30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가장 뒷번호 아이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형성된 랜덤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트 내에서 어딘가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셀에 글자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아까 만들어 두었던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를 누르는 것 자체가 글자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누를 때마다 랜덤 번호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함수와 기능으로 수업 시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벌써 구현했네요. 다음으로 무작위 자리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구현도 결국에는 랜덤 함수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A2에서 D2까지 각 셀에 자리 번호, 학번, 이름, 난수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A열에는 자리 번호를 1번부터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되 학급 자리만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급 내에서는 시력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앞자리 등에 고정해서 앉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전체 자리 개수에서 고정 자리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만큼만 자리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 칸에는 고정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 학급에 6명의 학생이 있고 고정형 자리를 배정해야 할 학생은 1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자리의 번호는 1번부터 5번까지 작성하고 맨 마지막 칸은 고정이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이후 고정 자리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먼저 적은 후 해당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순서대로 학번과 이름을 위에서부터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수열 첫 번째 행에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적어주시고 아래의 셀들에는 자동 채우기를 해주세요. 괄호의 안은 비어있는 게 맞습니다. 랜드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난수를 중에서 하나를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이 난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자리 번호를 랜덤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랜덤 배정은 지난번 배웠던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난수 순으로 정렬할 것입니다. 먼저 마우스를 이용하여 B2부터 D7까지 선택하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A열 전체와 고정자리 학생의 정보는 절대 함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범위만을 선택하신 후에는 상단의 데이터에서 필터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럼 머리행에 화살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지만 A열에는 화살표가 생기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필터를 통해 정렬되는 부분에서 A열 전체와 고정 자리의 학생의 행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부분의 화살표를 눌러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럼 자리의 번호는 그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있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만 난수의 크기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자리를 다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만들어 두었던 체크박스를 눌러 난수를 변경시키고 이후 다시 필터 기능으로 난수 순으로 정렬하면 학생들의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치된 학생들의 자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G13부터 J13까지 선택하여 병합하고 테두리를 입힌 후 칠판이라고 적어주세요. 이후 B15에 학번, B16에 이름이라고 적은 후 테두리를 입혀서 일종의 자리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B14에는 숫자 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15에는 화면과 같이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 함수는 B14에 들어간 자리 번호를 A2부터 C8까지의 표에서 찾고 해당 자리 번호가 있는 곳을 1열로 생각했을 때 이 열에 있는 값, 즉 학번을 반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B14에는 자리 번호 1이 적혀 있으니 이를 위표에서 찾고 자리 번호가 적힌 열이 A열인데 이를 1열로 생각하면 이 열은 B열이 되겠죠. 자리 번호 1번이 적힌 행의 B열의 값, 즉 B3에 위치한 학번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16에는 학번이 아닌 이름이 들어가야 하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해당 함수에 오늘 배웠던 달러 표시가 눈에 띄네요. B14에는 달러 표시가 없으므로 다른 곳의 함수를 복사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셀을 상대적으로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탐색해야 하는 범위에는 달러 표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함수를 붙여 넣어도 해당 범위에서 찾는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둔 자리 카드를 그대로 복사한 후 담당 학급의 자리 위치에 따라 자리 카드들을 배치하셔도 함수를 수정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 카드를 복사하여 모두 배치한 후에는 자리 번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배치하고 칠판 앞쪽은 고정형 자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작위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체크박스 한번 눌러주시고 난수 부분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짠! 이렇게 학생들의 자리가 고정자리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무작위로 새롭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QR코드 일괄 제작하기, 구글 번역기 만들기, 무작위 자리 배치하기 등 다양한 구글 시트 활용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구글 시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도 유용하게 보셨는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주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